자, 녹화 시작하고, 오늘 방송 내용, 골로프킨과 알바레즈 경기를 제가 프리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내일 있고요. SBS 중계, 그리고 SBS 스포츠에서 언더카드 중계해주고, 메인 카드는 SBS에서 생중계해줍니다. 내일 12시쯤에 아마 경기가 할 것 같아요. 내일 굉장히 상당히 기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바레즈 맥그리거 메이웨더의 경기는 서커스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진짜 복싱이다, 이것이 진짜 복싱 경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내일 어떤 경기력을 양 선수가 보여줄지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양 선수 비교 먼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나디 트리플지 골로프킨, 그리고 사울 카넬로 알바레즈 양 선수인데요. 나이는 35살, 그리고 22살로, 나이에서는 알바레즈가 더 어립니다. 그리고 이 알바레즈의 나이 27살이 한국 나이로 치면 28, 9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때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가장 전성기다라고 전 얘기를 들었어요. 28살에서 30대 초반. 요때가 가장 이제 남자가 생물학적으로 가장 이제 전성기, 신체적인 전성기를 맞이하는 시간이라고 들었고, 일단은 키는 이제 골로프킨이 조금 더 큽니다. 골로프킨이 조금 더 크고, 리치도 골로프킨이 3인치 길고요. 그리고 37번 싸웠고, 알바레즈는 51번 싸웠습니다. 51번 싸워서 37번 다 이겼고, 49번 이기고, 34번의 KO, 그리고 한 번의 비김과 한 번의 진 경기 기록이 있는 알바레즈고요. 37번 싸워서 37번 이기고 33번 KO 시킨 골로프킨의 기록입니다. 토탈 라운드, 여태까지 뛴 경기는 353라운드와 172라운드를 소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나이든 알바레즈가 어리지만은 링 안에서의 경험, 시합 링 안에서의 경험은 골로프킨이 나이는 더 많지만 이제 알바레즈가 그 경험은 더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 이게 뭐냐면은 KO율인데, KO 89%의 KO를 자랑하는 골로프킨, 그리고 67%의 KO율을 자랑을 하는 알바레즈입니다. 양 선수 둘 다 굉장히 높은 이제 KO율을 자랑을 하는데, 양 선수 다 이제 골로프킨은 조금 더 이제 한 방이 굉장히 묵직한 스타일, 그리고 알바레즈는 연타로 상대방을 이제 끝내는 스타일인데, 자, 그러면 다음 골로프킨 먼저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프킨의 장점 1, 잽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잽이 엄청 날카롭습니다. 잽부터 시작하는 거리, 그러니까 거리를 잽으로 잡기 시작을 하거든요. 골로프킨 같은 경우는 잽부터 이제 압박을 하면서, 잽을 주면서 압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압박을 해놓은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이제 본인의 큰 주먹들을 맞추기 시작을 하는데, 골로프킨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잽, 굉장히 날카로운 잽이 골로프킨의 장점 1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장점, 무지막지하게 강한 펀치력이 있겠습니다. 펀치력이, 골로프킨은 진짜로 헤비급의 펀치력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펀치력이 강해요. 그리고 골로프킨의 펀치는 이제 어떤 펀치가 있냐면은, 훅 궤도가 살짝 이제 좀 더 위쪽에서 나오는 궤도의 훅이 있거든요. 그 궤도의 훅으로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찍으면서 이제 여러가지 이제 KO를 보여줬는데, 제가 이따가 영상 준비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같이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KO율, 그러니까 89%의 KO율이 알려주듯이 펀치력은 뭐 입증이 되어 있다, 엄청난 펀치력을 자랑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강한 맷집이죠. 골로프킨 훈련 영상만 봐도 헤드 하네스라고 하는 목 근육 강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경기를 봐도 제가 좀 전에 영상을 준비했지만은 굉장히 명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턱이 돌아간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타이밍이 느려가지고 골로프킨이 타이밍이 느려서 먼저 주먹을 맞고 턱이 돌아갔는데도 그 상태에서 뻗은 주먹으로 KO를 시켰거든요. 그 정도로 골로프킨의 턱과 이 목 근육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정말 여태까지 다운된 경기가 없을 정도로 진짜로 맷집이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걸 여태까지 경기에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 장점, 확실한 마무리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한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그런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이 있고, 이제 굉장히 날카롭게 이제 상대방을 마무리를 하죠.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작은 기회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이 펀치를 맞고 그로기가 왔을 때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능력이 골로프킨은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선수예요. 자, 이제는 단점을 알아볼 텐데, 어떤 단점이 있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하나 더 남았었네요. 맞불 능력이 있죠. 맞불 능력. 그러니까 난타전. 굉장히 좁은 거리에서 굉장히 거리가 짧을 때 맞불을 놓으면은 골로프킨이 이 맷집과 강한 펀치력을 이용해서 여태까지 다 이겼어요.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진짜로. 맞불을 뒀을 때 난타 상황이 나왔을 때 골로프킨은 상대 주먹을 다 보면서 약간씩 흘리고, 그리고 얼굴로 받기도 했는데, 이 강한 펀치력과 맷집으로 상대방과 맞불을 줬을 때 진짜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골로프킨이 보여줬거든요. 여태까지. 심지어 그때 이제 체중 논란이 있었던 제이콥스와의 가장 마지막 경기였던 제이콥스와의 경기에서도 맞불을 줬을 때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을 만큼 골로프킨의 이 맞불 능력은 진짜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점. 이것도 사실 얘기가 많아요. 얘기가 많은데, 일부러 대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부러, 나 맷집 이 정도 돼. 상대방한테 멘붕을 선사하려고 대준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경기의 재미를 위해서 대줬다라는 인터뷰 내용도 제가 봤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인터뷰 내용과 다르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인터뷰 내용과 다르게 그것이 진짜 일부러 대준 것이 아니라 진짜 그냥 가드를 올리고 잠깐 동안 체력 안배 차원에서 맞은 거라면은 알바레즈의 펀치력을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알바레즈도 펀치력이 굉장히 강한 하드펀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드펀처인 알바레즈 상대로도 그렇게 대줬을 때 과연 맷집이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지, 그거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단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맞불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인 알바레즈는 피하고 치려는 성향이 좀 더 있는 선수고요. 골로프킨은 아예 나 맷집 세, 나 펀치력 세, 같이 붙어보자 이런 생각이 더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맞불을 두다가, 물론 여태까지 그런 장면이 없었지만 알바레즈의 펀치력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알바레즈 선수가 펀치력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맞불을 뒀을 때 과연 이길지 안 이길지, 이게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되고, 알바레즈는 카운터를 맞았을 때 데미지가 더 강하거든요. 들어오는 순간에 맞거나 카운터를 맞았을 때 굉장히 이제 더 이제 KO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골로프킨은 약간 얼굴로 받으면서 같이 들어가려고 하고, 알바레즈는 좀 더 카운터를 노리기 때문에 만약에 카운터를 맞았을 때 골로프킨의 맷집이 다시 한번 버텨줄지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단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상대인 카넬로 알바레즈의 장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타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연타 사이에 페이크를 섞어주면서
상대가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펀치가 날라오기도 하고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펀치들이 꽂힙니다. 연타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가 되겠죠? 굉장히 연타력이 뛰어난 선수고 그 사이사이에 섞는 페이크 자체도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펀치를 맞게 되고 KO를 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카넬로고요. 두 번째 장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카운터 펀치가 있습니다. 쓱박 공격. 이제 소위 쓱박이라고 하는 이제 슬리프의 스트레이트 공격,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굉장히 잘 쓰는 알바레즈인데 그 주먹 자체가 굉장히 골로프기한테도 위협적일 수 있죠. 왜냐면 잽에다가 보통 많이 걸거든요. 잽에다가 이 카운터를 많이 거는데 잽으로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하고 잽으로 이제 거리를 재고 잽을 쓰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골로프킨에게는 상대적으로 이런 카넬로의 카운터 펀치 공격의 이제 카운터 펀치의 그 타이밍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고 자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많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죠. 잽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 카운터 펀치가 내일 얼마만큼 힘을 발휘할지 기대되고요. 세 번째, 굉장히 꾸준하게 압박해요. 한 경기 졌는데 메이웨더한테 졌거든요. 그 메이웨더 전에서도 물론 메이웨더가 약간 코너를 등지면서 하긴 했지만은 계속 맞으면서도 꾸준한 전진을 했어요. 꾸준하게 상대를 압박하려고 했고 굉장히 이제 멘탈적으로 꺾이지 않으면서 굉장히 전진을 많이 했어요. 꾸준한 압박이 또 카넬로의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골로프킨의 그 펀치를 맞고도 꾸준하게 압박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타격가들 UFC에서 격투기에서도 그렇고 복싱에서도 그렇고 자신의 펀치력에 자신감이 있는 선수가 상대방이 자신의 펀치에 안 갔을 때 오는 심리적 부담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얘 왜 안 가지? 이러면서 멘탈적으로 털리고 체력적으로도 더 많은 소모를 하게 되고 카넬로도 굉장히 분명히 이제 맷집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골로프킨의 주먹을 흘리면서 혹은 견뎌내면서 꾸준하게 압박을 했을 때 골로프킨에게 분명히 그 이제 압박감을 줄 수 있고 변수가 될 겁니다. 이 꾸준한 압박이 카넬로의 장점인데 이 장점이 내일 만약에 잘 발휘가 된다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 골로프킨을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골로프킨 못지않은 펀치력을 자랑을 하죠. 69%의 KO율이 67%의 KO율이 보여주듯이 펀치력 자체도 굉장히 강한 선수예요. 펀치력도 골로프킨 못지 않고요. 자,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는 선수예요. 이제 메이웨더와의 경기에서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약간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약간 감정적인 태도를 보여줬죠. 경기 후반쯤 가서. 만약에 내일 좀 더 긴 이제 골로프킨에게 팔이 좀 더 긴 이제 골로프킨에게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게 됐을 때 감정적인 태도로 알바레즈가 나와버린다면은 힘들 것 같아요. 아마 그 상황까지 가면은 아마 그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제 생각엔 8라운드 내지 9라운드 쯤에 그런 태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감정적 태도가 나왔을 때는 알바레즈가 KO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관전 포인트. 누가 중앙을 먼저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이게 관전 포인트예요. 양 선수 다 상대를 코너를 몰아놨을 때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대부분의 KO가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놓고 나온 KO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누가 먼저 코너에 몰아놓고 자신의 연타를 꽂을 수 있느냐 혹은 자신의 큰 주먹, 스트레이트라든지 훅을, 레프트 훅, 라이트 훅을 누가 먼저 중앙을 선점하면서
꽂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이제 큰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서는 아마 골로프킨이 잽 활용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잽 활용으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골로프킨이 조금 더 중앙선점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중앙선점은 골로프킨이 먼저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알바레즈, 양 선수 중 누구나 중앙을 선점하는 선수가 저는 굉장히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너에 상대적 반대로 코너에 몰리는 선수는 굉장히 불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관전 포인트. 양 선수 다 굉장한 연타력을 자랑하고 맷집을 자랑하고 펀치력을 자랑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과연 양 선수가 난타전 양상으로 가고 맞불을 뒀을 때 과연 누가 더 강력할지, 가 굉장히 또 이제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콤비네이션이나 연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섞는 페이크 자체는 알바레즈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펀치 한 방 한 방의 묵직함과 그리고 그 기회를 보는 눈 자체는 골로프킨이 좀 더 뛰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불의 양상은 제가 보기에는 알바레즈가 막 때리다가, 연타로 막 때리다가 골로프킨의 한 방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때 골로프킨의 한 방이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12라운드 중에 한 장면은 그런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때 알바레즈가 얼마나 가지 않더라도, 신체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흔들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골로프킨도 알바레즈의 연타를 받고 정신적으로 뭔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장면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예상에서는 맞불을 뒀을 때 누가 더 강력하냐는 저는 모르겠는데, 연타적으로는 알바레즈가 분명히 뛰어난 부분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골로프킨이 이제 한 방을 넣었을 때, 알바레즈가 골로프킨의 주먹을 한 방 제대로 걸렸을 때 정신적으로 흔들리거나 혹은 시적으로 흔들리면은 알바레즈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관전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가장 최근에 골로프킨이 했던 경기인 제이콥스와의 경기에서 제기됐던 의혹인데, 골로프킨이 노쇠화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과연 골로프킨이 노쇠화된 것일지는 내일 봐야 알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날 당일 컨디션도 골로프킨이 최고로 안 좋았다고 하고, 그리고 경기 당일 체중 차이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 하나로 골로프킨의 노쇠화를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직은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골로프킨의 노쇠화를 평가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반대로 알바레즈는 지금 굉장히 전성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나이대 알바레즈 만 27세 요쯤부터 남자의 전성기가 생물학적으로 된다는 얘기를 어제 제가 들었는데, 알바레즈는 지금 전 경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전성기에 물이 올라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바레즈는 굉장히 전성기, 그리고 골로프킨 노쇠화가 설사 진행이 된다면은 변수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관전 포인트. 과연 이제 양 선수를 비유하자면은 굉장히 크고 단단한 방패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가볍고 강한 무기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양 선수의 무기의 날카로움, 그리고 방패의 견고함이
누구의 스탯이 더 높을지가 내일 아마 승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여러분 이 부분이 아마 제일 내일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 선수 다 강한 펀치로 강한 맷집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가 먼저 정신적으로 흔들리느냐도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양 선수 다 이런 생각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자신은 하드펀쳐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고 자기의 주먹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양 선수 다 자신의 주먹에 맞았을 때 상대방이 흔들리지 않고 전진에 나온다든지 혹은 이전 선수들과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한 선수가 먼저 당황하는 선수가 먼저 질 것 같아요. 먼저 예를 들어 골로프킨이 한 방 맞췄는데 알바레즈가 또 전진해서 연타를 꽂아. 그러면은 골로프킨은 이게 아닌데 전에 선수들한테서 받을 수 없었던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알바레즈가 자신의 연타를 다 적중시켰는데도 골로프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도발을 시전을 하면서 들어와 보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앞으로 걸어 들어온다면은 골로프킨도 알바레즈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알바레즈도 굉장히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선수가 진다. 이 펀치력 vs 맷집의 대결에서는 신체적인 것보다는 제가 봐서 정신적인 게 더 클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체육관에서 많은 스파링을 해봤지만은 주먹을 맞고도 꾸준하게 걸어 들어오는 상대방을 보면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흔들리게 돼요. 체력적으로도 뭔가 더 체력이 많이 빠지게 되는 것 같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관전 포인트, 네 번째 관전 포인트, 누구의 펀치력, 누구의 맷집이 더 강할지는, 이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슬라이드 쇼가 끝났고 이제는 같이 영상을 보면서, 영상이 아니죠, 같이 움짤을 보면서, 제가 움짤을 준비해놨는데 같이 움짤을 보면서 한번 이제 어떤 무기를 양 선수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디죠. 야,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궤적이 위에서 아래로 꽂히는 골로프킨의 훅입니다. 이 주먹에 지금 표정 보세요. 와, 진짜로 이 주먹이 굉장히 강한 선수기 때문에 요 주먹을 맞고 아마 알바레즈가 흔들릴지 안 흔들릴지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다음 이제 이게 그 장면이네요. 이거죠. 턱이 돌아간 상태. 먼저 상대방 선수의 카운터가 들어가요, 여기서. 근데 턱이 돌아갔다 오면서 마치 내가 턱이 돌아간 거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라도 하듯이 바로 스트레이트 적중시키면서 상대방을 KO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골로프킨의 굉장히 하이라이트 영상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모습이고, 다음 사진. 이거죠. 위에서 아래로 찍는 궤적의 훅. 관자놀이에 들어가면 굉장한 어지러움을 수반한다고 합니다. 요거가, 요 펀치가 엄청나게 가거든요. 요 펀치를 맞고 여태까지 견뎠던 선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제이콥스, 마지막 이제 제이콥스 정도가 어느 정도 버텼지, 요 펀치를 맞고 한 번씩은 다 다운이 됐어요. 제이콥스 다운이 됐고, 다 다운이 한 번씩 됐을 정도로 이 펀치의 강력함은 내일도 아마 분명히 이 펀치에 적중을 당할 것이고, 알바레즈가 당했을 때 알바레즈가 버틸 수 있을지가 굉장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영상 카운터 영상인데, 잽이 나올 때 레프트훅으로 걸어버리면서 이때 이 상대방 선수 이름이 그 무슨 멀로 주니어 머시기였는데, 하여튼 레프트훅으로 거리버리면서 이 상대 선수를 다운시키는, 서로 카운터 타이밍을 본 건데 골로프킨의 카운터가 먼저 들어갔죠. 내일 만약에 알바레즈의 카운터보다 골로프킨의 카운터가 먼저 들어간다면은 아마 알바레즈도 굉장히 흔들릴 것 같아요. 요런 식의 장면이 내일 연출이 된다면은
골로프킨을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겠죠? 자, 다섯 번째. 와, 이렇게 연타인데 정말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골로프킨의 장점인 마무리 능력이에요. 마무리 능력. 기회가 왔을 때 상대방을 확실히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연타로. 빈 공간 딱딱 찾아내는 거 보세요. 빈 공간. 굉장한 장점이죠. 내일도 아마 양선수 다 뛰어난 마무리력을 자랑하지만은 알바레즈가 만약에 그로기에 몰렸을 때는 아마 KO를 면하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런 마무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킬러 본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알바레즈는 그로기로 몰렸을 때 회복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골로프킨의 여섯 번째. 오버핸드 라이트가 관자놀이에 걸리는 모습인데 오버핸드 라이트가 관자놀이에 걸리면서 상대방이 무너지는 모습. 야, 대단하네요 진짜. 이 오버핸드 라이트의 타이밍 보세요.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혀요. 상대방이 훅을 휘두르니까 바로 자기도 오버핸드 라이트로 응수. 정말 말로만 듣던 복싱 기술을 실현을 해내는 정말 정석적인 카운터 기술로 상대방을 끝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골로프킨 되겠고요. 이제는 알바레즈의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알바레즈의 킬러 본능도 굉장히 대단하네요. 알바레즈도 킬러 본능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요거리에서 알바레즈가 진짜 세요. 요거리에서 알바레즈가 진짜 강력합니다. 이렇게 가드를 서로가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알바레즈가 진짜 강력한데 그런 장면이 내일 연출이 된다면은 아마 그 상황에서는 아마 알바레즈가 더 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다음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잽주다가 바디. 이 레프트 보디 공격이 레프트 바디가 진짜 세거든요. 이 알바레즈의 레프트 바디가 진짜 강력해요. 여기 잽을 흘리면서 들어간다든지 그런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바디샷을 내일 적중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골로프킨이 그 바디샷을 맞았을 때 한두 방은 버티겠지만 여러 방 맞았을 때 데미지가 누적됐을 때는 제 아무리 골로프킨이라고 하더라도 알바레즈의 이 레프트 보디를 맞았을 때는 굉장히 버티기 힘들 것이다라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부 시청하고 계신데 혹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로그인 하셔가지고 채팅으로 물어보시면은 바로 이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세요. 요 장면에서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요게 서로가 가드를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 상황이 될 때 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상황이 되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알바레즈가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은 알바레즈는 굉장히 곤욕을 면치 못할 것이고요. 반면에 상대방한테 카운터 펀치를 적중시키거나 이런 상황에서 알바레즈가 오히려 압박해서 골로프킨을 밀어놓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은 알바레즈의 이 연타, 그리고 연타 사이사이에 섞는 페이크를 주면서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연타가 들어간다면은 골로프킨도 아마 버티기 힘들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버티기 힘들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알바레즈 영상입니다. 야, 이거죠. 이게 이제 아미르칸과의 정말 올해의 KO에 선정됐을 정도로 대단한 KO가 나왔는데 정말 대단하죠. 와, 잽 나오는 타이밍에 바로 그냥 카운터 걸어버리죠. 굉장히
네. 아, 이거 안 되는 거군요, 이거.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오늘의 결론. 중앙을 선점하는 선수가 이길 건데, 중앙 선점은 골로프킨이 할 것 같다. 따라서 저는 스토나이의 예상은 골로프킨 승리 예상합니다. 저는 골로프킨의 승리 예상하고요. 이 영상은 유튜브로 올라가게 되고 운동하는 사람들 유튜브 많은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생방송 진행하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시청하시고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녹화 종료하겠습니다.